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의대와 스카이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던 종합학원장인 제가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쌤들의 결과물을 보고 거기서 알게 된 노하우를 어느 정도 공개해드리는 진짜 생기부를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컨설팅쌤들에게 욕먹을 것 같아서 익명으로 간다는 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먼저 생기부에서 절대 쓰지 않아야 하는 표현들과 학종에서 좋지 않은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은 중요합니다. 특히 28학년도 입시를 하는 2025년 고1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내신 변별력은 거의 사라지죠? 그럼 기존의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는 교과 중심 전형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폐지하겠다고 많은 학교들이 발표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결국 수능이나 생기부로 대학을 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기부는 결국 교육청 가이드라인에 맞춘 창작소설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학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신 성적입니다. 이 내신 성적이 3년 내내 좋았는지 아니면 내신 성적이 오르고 있는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에 소홀한 경우 내신 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이지만 내신은 학업 역량의 기본 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는 경우지만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면 점진적인 성적 향상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적이 하락하는 모습은 평가에서 가장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 이하, 5등급제에서는 3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 큰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등급제에서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감점이 크지 않지만 4등급 이하부터는 감점폭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평가자는 여러 학생부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생기부의 학생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상투적인 문장이나 매우 평범한 표현은 금방 감지되고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내용을 전산화하여 문장 유사도 검사나 텍스트 비교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만의 개성과 노력이 드러나는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학교 내 여러 학생이 동일한 내용을 기재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문 표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유명사나 일반화된 명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VR은 가상현실로, AR은 증강현실로, AI는 인공지능으로 써야 하고요. 유튜버는 동영상 제작자, 유튜브 검색은 인터넷 영상 매체 검색, 구글 문서는 온라인 문서 편집기, 홀랜드 검사는 직업선호도 검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금지한 표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회, 수상, 시상 등의 단어는 수상 경력 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상 경력 자체가 대입 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 어학 성적, 인증시험 성적, 교회대회 참여 사실, 외부기관 주최활동, 모의고사 성적, 논문 투고, 해외활동 실적,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 수준 암시, 장학금 관련 내용 등은 생기부의 그 어떤 항목에도 적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재 시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고 역효과만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명칭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명, 기관명, 강사명, 교수명, 인물명 등은 사용하지 않고 이를 일반화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장체험은 전자기기 제조업체 현장체험으로 TED 강연 시청은 온라인 공개 강연 시청, 유튜브 검색을 통해 자료 수집은 인터넷 영상 매체 검색을 통해 자료 수집, 하버드 교수의 특강은 해외 대학 교수의 특강, 서울대 캠프에서 우수상 수상은 국내 대학 연계 캠프에 참가하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활동을 단순 나열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과정, 결과가 연결되어야 평가자가 학생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통해 무엇하였다,
무엇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했다와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 진부하게 느껴져 평가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와 비교과 활동 간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관심 분야나 진로 목표와 무관한 활동을 나열하면 일관된 인물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항목에 자화자찬을 넣거나 모범수기처럼 쓰는 것도 금기입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인 수식어를 나열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는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는 원칙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상 성실함, 우수함과 같은 모호한 칭찬이나 추상적이거나 주관적 칭찬 일색의 기록은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여 변별력을 저하시킵니다. 잘했다와 같은 주관적인 표현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수치나 교사의 관찰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여함이라는 단어 대신 조별활동에서 실험 결과를 정리하거나 발표 자료 제작을 담당함, 또는 토의에서 조언관 역할을 분담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 준비를 마무리함, 공동과제 수행 시 자료조사 및 정리를 맡아 발표 준비에 참여함과 같이 써야 합니다. 또 비공식적이거나 구체성 부족한 표현도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동료는 그분화 학급 구성원으로 열심히 함, 좋은 태도, 관심이 많음, 느꼈다, 깨달았다, 배웠다, 성찰했다, 의미를 알게 되었다, 재미있게 참여함, 성실함, 몰입함, 심화함, 기여함, 주도함, 뛰어남, 우수함, 돋보임 등의 표현은 주관적이고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흔하게 쓰는 잘못된 표현의 예에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 심화된 이해, 창의적 해결, 탁월한 성취 등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학생부에 적히는 내용은 반드시 교사의 관찰과 사실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가정이나 추측, 간접적 묘사는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생기부 쓸 때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를 가지고 계속 스스로 고쳐본 후에 생기부를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스스로 고쳐보시고 전문적인 컨설팅쌤들이 고치시는 것과 스스로 비교를 해보시다면 아마도 생기부에서 감정당하는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그 예들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리더십이 뛰어남 같은 표현도 생기부에서는 피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맞아요.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건 너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죠.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과정과 기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조별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의 결론 도출에 기여함이라고 써줘야 합니다. 그럼 무슨 활동을 주도함이라는 문장도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주도했다는 표현보다는 학생이 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무엇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할을 맡아 진행함 또는 의견을 조정함, 더 나아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함이나 무엇을 통해 그부들의 참여를 유도함 등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함이라는 것도 생기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것도 더 좋게 고칠 수 있을까요? 네, 노력했다는 건 평가이지 행동이 아니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개념 이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복습함이나 발표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연습을 반복함처럼 말이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함도 학생을 칭찬하는 것 같아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도 생기부에서는 피해야 할까요? 네, 성실하다는 것도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동이 성실함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발표 및 토론 활동에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근거 중심으로 제시하고 타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함처럼 학생의 참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함도 흔히 쓰는 표현인데 이건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열심이라는 말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무슨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 활동을 구성하고 자료를 조사함이라고 써야죠.
담임 선생님을 잘 도와주는 학생에게 담임 선생님을 잘 도와줌이라고 쓸 수는 없겠죠? 물론이죠. 잘 도와줌이라는 표현 대신 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으로 기여했는지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 행사에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역할을 조정하며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함과 같이요. 꾸준한 복습과 질문을 통해 학기 말에는 우수한 성취도를 기록함. 이런 문장은 괜찮을까요? 찾아보실래요? 바로 눈에 보여야 생기부를 써도 틀린 표현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바로 첨삭은 잘 하시는 분들도 생기부를 직접 써보면 엉망이에요. 우선 고치기는 어려우실 테니 잘못된 부분을 먼저 찾아보시죠.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보기엔 우수함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수한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평가이고 생기부에서는 직접적인 성취도 평가는 지양합니다. 그 대신 학생이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써야 합니다. 학기 중 보충 학습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점진적으로 높임이라고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스스로 마감일을 엄수하며 시간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됨이라는 문장은 어떤가요? 향상됨이 주관적일 것 같은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향상됨도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대신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과제 제출 마감일을 일관되게 준수하며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실천함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도전하여 학업적 자신감을 키움. 이 문장은 어떤가요? 학업적 자신감이나 키움이라는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학업적 자신감은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는 내면의 상태이고 키움도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대신 학생이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려운 개념에 대해 반복 학습하며 이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꾸준히 보여줌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 토론 수업에서 상대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남. 같은 문장은 어떤가요? 이 문장도 조심해야 해요. 존중, 논리적, 뛰어남 같은 표현은 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기부에서는 그런 평가는 지양하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토론 수업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함.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훨씬 생기부에 적합한 문장이 되죠. 그러면 팀 프로젝트에서 발표 자료 제작을 맡아 성실히 수행하면요? 성실히 수행했다는 말만 피해야 하면 되나요? 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성실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드러내야 해요. 게다가 팀 프로젝트라는 말보다는 모둠 활동이 교육과정 용어에 더 적합하죠. 그래서 모둠 활동에서 발표 자료 제작을 담당하며 다양한 자료를 탐색 정리하고 내용을 단계별로 배열하여 발표 준비에 기여함 정도로 표현해야 합니다. 의견 조율과 역할 분담을 주도하며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면 어떤가요? 주도적이고 조성했다가 틀린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주도하면은 추상적인 표현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도 주관적이죠. 그럼 이런 문장은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모든 활동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며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낫겠죠?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자주 하여 수업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가 돋보임은요? 이건 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언뜻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돋보인다는 표현이 주관적이에요. 이럴 땐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어려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질문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모습이 관찰됨, 또는 수업 중 의문이 생긴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교과서 외 자료를 찾아보며 이해도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임이라고 표현해야 하죠. 틀린 곳 찾아내기도 힘든데 단어를 바꾸는 건 더 어렵네요. 그럼 아예 쓰면 안 되는 단어도 있고 쓰긴 쓰지만 쓰는 게 어려운 단어도 있나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추상적 주관적인 단어조차 학종 컨설팅 하시는 쌤들도 아직까지 잘못된 단어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도전함을 많이 썼지만 현재는 주관적인 평가로 분류돼서 생기부를 잘 쓰는 쌤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피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데 쓰긴 쓰는데 쓰는 방법이 어려운 단어도 있습니다. 성취함은 너무 막연하거나
단순 칭찬처럼 들릴 수 있어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써야 합니다. 고찰함이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의미로 좋은 표현이지만 추상적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동과 연결해야 생기부에서 인정됩니다. 향상됨이나 변화함, 극복함을 쓰는 경우에는 처음 상태와 이후 상태의 비교가 가능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죠. 문제는 그 처음 상태를 기술하는 게 부정평가로 보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쓰기 어려운 단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변화함은 초기에는 실험 설계 과정에 익숙하지 않아 참고 자료를 탐색하며 이해도를 높이고 점차 설계안을 작성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변화함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심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과거에는 많이 썼지만 현재는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으므로 심화 문제나 심화 과정과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생의 행위의 내면 상태나 평가로 읽힐 수 있어서 현재는 서술어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표현 하나하나에 이렇게 신경 써야 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요. 그래도 어떤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조심해서 써야 하는지 구분해 놓으니까 훨씬 감이 잡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사실 이렇게 잠깐 한 것으로는 어려우시죠? 보통 생기부 첨삭하는 쌤들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틀린 부분 찾기를 연습하셔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몇 분 만에 알기는 어려우신 것은 당연하죠. 심지어 틀린 부분 찾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글을 쓰면 엉망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하실 수 있게 잘못된 문장들과 이를 첨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자료들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